미국 금리 문제, 정확하게 미국 금리의 인상 여부가 그렇게 관심사랄까요? 쟁점인 것처럼 모두들 얘기인데 막상 미국 패드가 미국 그러니까 연방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죠. 또 동결하니까 이게 악재다 호재다, 불확실성을 더했다 덜했다,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못했다 해소했다, 뭐 이렇게 계속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한경 사설에서 몇 번 썼듯이 금리 자체 가지고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를, 우리 경제 모든 경제를 살린다 죽인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도금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실물 경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의 과대한 기대, 과대한 영향설 이런 걸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그러나 관심사는 관심사입니다. 19일자에도 그게 톱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자, 2015년 9월 19일 토요일자 한경입니다. 편집이 근사하죠. 이번에 이 보십시오. 사진 뭐 있습니다. 제닛 옐런입니다. 옐런 사진과 함께 미국 금리를 커버 스토리를 썼네요. 금리 인상 미룬 옐런, 더 커진 불확실성. 한경은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데 무게를 두고 제목을 뽑았네요. 사진도 아주 독특한 사진입니다. 클리어하지 않은 옐런은 제닛 옐런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10월이냐 12월이냐 연내로 굳어진 것 같은데, 뭐 10월에 한다면 기자회견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10월에 할 것처럼 무게를 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하지 않지만 좀 더 뭐랄까 예고하고 간달까요? 거대한 금리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어떤 예고를 했달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0월이냐 12월이냐. 글로벌 금융시장 여전히 혼조세다 이렇게 뽑았고요. 그러나 이제 요번에 재밌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회의에서 그동안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는데 의결권이 있는 10명의 FOMC 금리 인상 금리 결정한 회의의 의원들 중에서 9명이 금리 유지에, 지금 제로금리 유지에 찬성했고 1명만 반대, 즉 인상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다음 달 10월 27일과 28일 이때 한번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한 번 있습니다. 12월 15일, 16일.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되는 게 한 달 반마다 한 정도 꼴로 되더라고요. 매달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봐야겠고요. 40일마다 하는가 그렇게 하기로 됐죠. 1년에 10번 하기로 되니까 FOMC 회의가. 그랬고 우리 뭐 주가도 보합이 되고 그랬습니다. 요 편집이 아주 재밌습니다. 독특하죠. 이렇게 사진과 함께. 자, 사면의 관련 기사 한번 볼까요? 사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미 금리 기준 동결 부제를 뽑아놨고요. 불안의 씨앗 남긴 FOMC의 미봉책이다. 미국의 그 금리 정하는 회의의 미봉책이다 했고, 금융시장은 다시 안개 속으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향후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금리 동결은 의미가 퇴색됐다. 신흥국 통화 약세는 계속 지속이고 원자재 가격은 슬슬 반동될지 주목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로서는 달러가 빠져나갈 찬스가 높다고 봐야겠죠. 코스피 최고 2,000권 안팎이 될 것 같다 하는데 대형주 투자가 유망하지 않겠냐인데 이것도 뭐 다 호사가들의 얘기고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18일 주가는 코스피 0.98% 올랐고요. 니케이는 오히려 약 2%가량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하는 입장은 이렇게 했네요. 하는 이주열 총재,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10월의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자 그랬고요. 또 주형환 기재부 외환 담당하는 기재부 외환 주형환 차관 얘기는 은행들 외화 유동성 충분하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우리가 뭐 3천억 달러가 넘는 외화 자산이 있으니까요. 4천억 달러 육박하죠.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걱정은 없는데 어쨌든 불확실성은 정권가의 애널리스트들 얘기도 그렇더라고요.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 아니 그쳤다, 이런 게 아주 지금 혼조하고 뒤섞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면 요 톱은 한경이 주최하는 부동산 관련 시티스케이프라는 그런 행사 송도에서 열리는 거고요. 동아시아 최대 부동산 축제가 오늘 인천에서 열리니까 구경하러 오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커버 스토리는 중저가 스마트폰의 역사. 중저가 스마트폰들도 쓸만하다. 보급품 제한, 풍선 효과에
따라서 구매가 몰려서 일부 모델은 품절 정도가 된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부의 사건 담당하는 기자들 경찰팀 리포트는요. 올 상반기에만 해도 보험 사기가 적발된 것만 3,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 사기에 덫에 빠진 나라. 우리는 왜 이렇게 보험 사기가 많을까요? 여러 가지 시사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실 산하에 규제 완화, 규제 개선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앞으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 신설되는 그 규제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는 없앤다. 일종의 총량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 규제를 만들면 그만큼 없애야 규제를 만든다는 건데, 뭐 이 정도에도 뭐 당합니다. 영국 같은 데는 규제 하나 만들면 두 개를 없애라. 그런 정책 원칙도 세웠죠. 그동안 규제 몇 건 없앴다는 건수 위주의 실적 쌓기는 이제 확실히 보완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거 3면의 관련 기사 한번 볼까요? 여기에 관련 기사입니다. 규제 건수 관리를 하는 게 17년 만에 폐기됐다. 그동안 건수 몇 건에 원래 몇 건 없애고 몇 건 없앴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규제 비용 총량리는 총량제. 그거는 내년도 아까 말했는데 하나 새로 만들 때는 기존에 얼마만큼 규제를 없애라는 총량 유지제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1면 들어가 있고 2면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1면이 있습니다. 2면은 공무원들의 갑질 보복.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국회에 그게 말하자면 국정감사의 그 저질성이 어느 정도냐 하니 그 공무원 노조가 비판 성명하고 막 내니까 바로 보복 조치가 됐습니다. 야당을 비판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정의 채택을 했습니다. 정의 채택이라는 것은 국정감사장에 불러내서 한번 혼내보겠다는 얘기죠. 정인으로 세워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재위의 공무원 정인 채택한 것은 보복 국감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싸움도 벌어졌네. 말 똑바로 해 그러고 깽판 놓지 마. 아유 정말 이게 보기도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됐던 김영란법, 우리가 청년법으로 가는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제외하자. 안 된다. 사실 그거 제외한다면 좀 웃기는 거죠. 다만 선물의 상한선은 좀 어느 정도 현실화보자. 모든 선물을 다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5만 원 정도라든가 7만 원 정도 그 정도로서 예의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선물 상한제 현실화는 공감이 된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3면입니다. 3면에는 몰려오는 해외 동영상 서비스들, 넷플릭스가 새로 들어온다 하면서 글로벌 동영상 업체들, 한국의 1인 방송 선진국이다. 한국 잡아라. 뭐 정규제 TV도 거의 그런 수준이고요. 그렇습니다. 임금 피크제, 지금 논란이 되지만 설문조사를 했더니 찬성하는 국민이 70%, 반대하는 국민이 20%밖에 안 됩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반 해고의 요건 명확화도 71% 찬성. 그러니까 노동계획에서 전부 다 추후 합의하자고 했지만 국민들 시각은 대부분 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 지지도는 3주째 50% 올랐군요. 요거는 4면 받고, 자, 6면 정치면. 공천 룰을 가지고 충돌했다. 친박의 거사설, 긴장 감도는 새누리. 요거는 친박 거사설은 그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의 김무성 공격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맞춰서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민 공천제 아닌 제3의 길 못해. 뭐 프라이머리인가 뭐를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 사람도. 그래서 국민 공천제는 제3의 길을 모셔가자는데 이게 이 사람 당대표를 위한 테러를 열어주는 건지 공격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은. 의문스러운 데니까. 하여튼 결론은 새누리당에서도 내년 공천, 더 나아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두고 친박 비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친박이 뛰고 있고 이 비박인 김무성 대표는 공격을 받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뭐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계속 싸워서 문재인 대표의 신임한다 안 한다, 재신임 요 문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국제면에는 중국의 알리바바 주가가 반토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참 중국의 인터넷 기업 세계적인 대형 기업이 돼갔다고 그렇게 요란하게 보도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인터넷 기업에 거품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찬바람 반다고 해야 되나, 미국 투자자들한테서 중국 IT 기업이 외면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겁니다. 중국 경기 급속 둔화 우려 때문에 알리바바의 성장 의구심이 되면서 공모가 그보다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투자자들 관심 내려가자 중국 기업 공모가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고, 이란의 핵 합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런 기사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중국의 산업이 드디어 미국의 고속철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중국의 자본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반도체 그 칩 회사 인수하려고 하다가 미국의 제동에 걸렸는데 반도체 인수를 하려고 그러고 중국이 워낙 달러가 축적돼 있으니까요. 이번에 고속철 시장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중국이 때로는 몸도 낮추긴 하지만 그 약진 미국의 기업사들에게 뉴욕의 월돌프 아스트리아 호텔을 사들이고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사려다가 좌절됐지만 사려고 했고 이번에는 고속철까지 시작된다니까 중국의 그 미국 진출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